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장사의 신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노 타카시라는 분이 쓰셨고, 옮긴 사람은 김문정이라는 사람이고, 출판사는 서맨파커스입니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오래 우리 곁을 머물면서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큽니다.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겠지, 설마 또는 혹시나 하면서 지내왔는데 이러다가 올해는 그냥 지나가고 내년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 때문에 무엇을 하지 못했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영업자이든 기업이든 국가이든 지금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특히 요식업에 관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이 책은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작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기에 사실 음식 장사에 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기회를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만, 이 책에서의 내용은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참고가 될 만한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기에 오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책의 내용은 장사에도 왕도가 있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사에도 무작정 하는 노력 말고 제대로 알고 노력을 행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는 내용으로 이 책의 저자 우노 타카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는 요식업계의 전설이자 장사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요리 프로그램으로 엄청난 팬을 거느린 백종원이라는 셀럽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커피숍의 매니저로 시작해서 200명이 넘는 자신의 직원들과 함께할 정도의 성공한 일본식 선술집인 이자카야의 사장입니다. 저자가 내놓은 장사의 비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가게 입지에 대한 부동산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는 백발백중 성공하는 메뉴를 만드는 비법, 적격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비법과 가게를 효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까지 매우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녹아있는 모든 노하우는 그야말로 실전에서 사용이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따라서 진짜 요식업을 통한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습득하여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책의 내용이 주는 교훈들을 저는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방안도 살짝 언급해 볼까 합니다. 보통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손님을 타깃으로 하는 가게를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떤 손님을 타깃으로 했을 때 장사가 잘 될까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정작 필요한 생각은 내가 정말로 오래 할 수 있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장사인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같은 저자의 의견을 기업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도 내가 하려는 사업이 정말로 내가 즐겁고 또 나를 둘러싼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말 즐거운 사업 아이템인가 라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더불어 목표 타겟도 내가 즐겁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싶은 대상인가 라는 질문으로 변주되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 가게로 가격이 매우 저렴한 선술집 같은 가게를 예를 들면서 자신은 그런 3달러짜리 정도의 가격으로 장사는 엄청 바쁘고 분주한 가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가격보다는 손님과의 응대, 곧 적객에 대한 즐거움을 중시하여서 손님으로 여자들이 오기를 바라고 이들 고객에게 즐거움을 함께하는 가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역시 기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아무 맥락이 없는 고객보다는 공급자인 기업의 경영자도 즐겁고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역시 소비하는
고객에게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줄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을 하라는 말로 변주되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즐겁게 가게를 운영하면 가게의 직원들도 즐거움을 느낄 것이고, 이는 직원들도 새로운 가게를 차리는 독립을 꿈꾸는 직장이 되는 것이라는 소리 역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여 본다면 직원들도 전국에는 작은 기업이라는 사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기를 희망으로 삼고 해당 사업에 관한 조직원으로서의 업무를 배우고 수행함에 있어 주인의식을 갖고 전력 투구하기를 원하는 제 마음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할지에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기를 바라는 심정을 저자나 저와 같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손님이 즐거워할까라는 이걸 생각하는 능력을 몸에 익힐 수 있는 직원인지 아닌지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저자의 마음을 일견 이해가 됩니다. 사실 기업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직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기업이 상대하는 고객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인지 속에서 소비자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야말로 꼭 필요한 인재임을 알게 됩니다. 작은 기업이라도 성심을 다하여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치가 공유되지 않으면 도태의 길로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업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한 부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자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동료와 둘이서 가게를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자금에 여유가 없다면 동업할 생각을 하는데 역시 가게란 스스로 한 나라 한 성의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소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기에 저자는 둘이서 10평짜리 가게를 낼 거라면 차라리 각자 5평짜리 가게를 하라고 권하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자의 다른 에피소드로 언급한 자기 휘하의 직원이 독립을 하여 경영하는 가게를 가보았을 때의 일화는 정말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저자는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지인들의 정보, 입소문과 더불어 주간지와 만화 잡지의 맛집 정보를 보고 자주 시찰하러 간다는 부분도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작은 정보라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사업에 연동하여 보는 유연한 혁신을 이끌려는 자세도 좋아 보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에 대한 저자의 조언과 생각의 배경을 본다면 왜 그가 장사의 신이라는 별칭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공감이 갈 것입니다. 진짜 장사 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10번 아니 20번 정도로 정독하고 숙지해야 할 핵심 비법들이 수두룩합니다. 인생 마지막 프로젝트로 장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무조건 이 책을 집어들고 장사의 신이 들려주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완전히 몰입할 것을 권해 봅니다. 더불어서 기업을 하는 분들도 이 책의 일독을 권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이 기업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으며 또 저자가 처했던 유사한 상황에서는 어떤 대처를 했는지 차분히 비교해 본다면 많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책의 일독을 권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